안녕하세요. 우리가 가진 자원 중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건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갈까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하루 1% 성장을 위한 시간 관리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창한 시스템이나 복잡한 도구가 아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시간 사용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시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늘 수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계획에 10분 투자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시간도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나무를 베느라 바빠서 톱을 갈 시간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계획은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해주는 투자입니다. 아침에 단 10분만 투자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세세한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효과적인 하루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일 3가지를 정하세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각 일의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예상해보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30분, 1시간, 2시간 정도로 추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할지 대략적인 시간대를 정해보세요. 오전에는 보고서 작성, 점심 후에는 회의, 저녁에는 운동 같은 식으로 시간대별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위한 여유 시간을 남겨두세요. 하루 일정의 80% 정도만 계획하고 20%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업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줍니다. 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중요한 일 먼저 하기입니다. 시간 관리의 고전적인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합니다. 급한 일에만 쫓기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급한 일은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은 내 목표나 가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급한 일들이 더 눈에 띄고 더 큰 압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장기적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 읽기나 운동은 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내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시간을 활용하세요. 아침은 하루 중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중요한 일을 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가? 조금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일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통해 진짜 급한 일과 그냥 소음 같은 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급한 일을 거절하거나 미룰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 30분 집중, 5분 휴식의 리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긴 시간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낮아집니다. 대신 짧게 몰입하고 짧게 쉬는 리듬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포모도로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25-30분 집중하고 5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이라는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30분만 집중하자고 생각하면 시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둘째, 데드라인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으면 더 집중하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셋째, 정기적인 휴식으로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5분 휴식 동안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쉬면 뇌가 재충전됩니다. 30분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컴퓨터에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세요. 둘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30분 동안 뭔가 하자가 아니라 30분 동안 보고서 2페이지를 완성하자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셋째,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시간을 의식하면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나 포모도로 앱을 활용해 보세요. 5분 휴식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SNS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불필요한 약속 줄이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약속과 모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없는 약속은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시간은 예스보다 노에서 지켜집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효과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답변하지 마세요. 조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두세요. 그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정말 필요한지, 내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둘째, 거절할 때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나 요즘 너무 바빠서라고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그날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어떠세요? 같은 식으로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애매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계속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거절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첫째, 내 목표나 가치와 맞지 않는 약속은 거절하세요. 둘째,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모임보다는 의미 있는 만남을 선택하세요. 셋째,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이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기기입니다. 휴대폰 알림, SNS, 불필요한 영상 시청은 시간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사용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거나 잠깐 휴식할 때 자동으로 폰을 집어드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런 무의식적 사용이 쌓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낭비하게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끄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나 잠들기 전 1시간은 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알림을 끄세요. 모든 앱에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나 전화만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세요. 셋째, 스마트폰을 침실에 두지 마세요. 침실에 폰이 있으면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폰을 보게 됩니다. 대신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넷째, 특정 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세요. SNS나 게임 앱의 하루 사용 시간을 설정해두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세요. 책을 읽거나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시간 사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해보면 낭비되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잃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시간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착각합니다. 일만 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SNS나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기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30분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록한 후에는 분석해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활동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쓰는지, 어떤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 집중력이 높다면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배치하고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면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간 기록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실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들을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관리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침 계획 세우기만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30분 집중법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시간 관리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한번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1%만 시간을 더 현명하게 써보세요. 아침에 10분만 계획을 세우거나 30분만 집중해서 일하거나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원이지만 동시에 가장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원입니다. 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